네, 안녕하세요. 오픈하우스를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믹스로 진행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역시 오프라인 일부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선을 맞춰서 강의한다는 것이 정말 오래간만이고, 저로서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주변 효과와 부그룹 분석, 마지널 이펙트, 그리고 서브그룹 어널리시스가 될 텐데요. 요 두 개의 상이한 주제입니다. 네. 이 방법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죠. 꽤 흥미로운 것들인데요. 네.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보통 선형 모형에서 통계적 모형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 선형 모형,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선형 모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선형 회귀이고 일반화 선형 모형이 아주 대표적인 것은 로지스틱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지스틱 회귀뿐만 아니라 더 큰 다른 모형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선형 모형과 이러한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각 공별량 예측 변수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요. 선형 모형은 우리가 목표 변수를 y라고 할 때 y는 x1부터 xp까지의 예측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차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x1부터 xp까지의 선형 결합, 그것을 우리가 평균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별량이 x1부터 xp까지로 조건화되어 있을 때 그러한 개체들이 갖는 평균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평균 반응에서 어떤 특정한 공별량, 특정한 설명 변수 xj의 효과는 얼마냐면 베타 j죠. 네. 그래서 xj가 단위 양만큼 늘어나면 증가되면 그것은 종속 변수, 즉 반응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면 베타 j만큼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그냥 효과라고 하죠.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제가 수학을 잠깐 쓰겠습니다. 이 x1부터 xp까지를 xj로 미분한 것, 사실은 편미분이 됩니다. 다른 공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고 xj라는 것이 단위량만큼 늘어나면 반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제 편미분이라는 건데요. 그 편미분 계수가 베타 j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러한 선형회귀의 맥락에서는 어떤 특정한 공변수 xj의 효과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의 값이랑 관계없이 또 설명 공간에 어디에 있는 점이냐에 관계없이 그 값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공변수 중에 하나가 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나이가 주는 효과는 어떤 개체들의 체중이나 뭐 피 검사 결과나 이런 거 다 관계없이 나이가 주는 효과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화 선형회귀에서는 어떠냐? 일반화 선형회귀에서는 이 x1부터 xp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은 x1부터 xp의 어떠한 함수가 평균이고요. 기대값이고 그것이 어떤 지수적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지수적 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수리통계학의 용어인데 예컨대 베르누이 분포, 우리가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 뭐
그 밖에 포화성 분포, 감마 분포,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아는 것들은 대부분 지수적 분포입니다. 네. 정규 분포도 사실은 지수적 분포의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선형 결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의 어떤 변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로지스틱 변환입니다. 로지스틱 변환이라는 거 아시죠? 등뼈처럼 서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Y의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고요. 이때 연결함수는 이 뮤라고 하는 평균 반응, 이러한 이항형해서 평균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 성공의 확률입니다. 성공의 확률인데 성공 확률에 대한 로짓 변환이 연결함수고요. 그것이 이제 반응하고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예측값하고 뮤라고 하는 평균값을 연결해 주는 함수가 연결함수인데 그게 로짓이고요. 이따가 또 얘가 나오겠지만 의학 분야에서는 의외로 프로빗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프로빗, 로짓, 프로빗 약간 달라요. 정성적으로는 비슷하죠.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고 나중에 중간 수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나중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리고 포화선 회귀, 포화선 분포, 포화선 회귀도 지수적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포화선 분포를 따르는 반응, 이거를 우리가 보통 포화선 회귀라고 이야기하죠. 예컨대 이 사건이 몇 건이 일어났느냐, 절도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느냐, 이 지역에서요. 그러면 최소 0이죠. 0, 1, 2, 3, 4 이런 카운트거든요.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카운트인데 이러한 것이 몇 번 일어나느냐는 이것이 그 지역에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 지역의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 뭐 여러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상가 지역인지 어떤 주거 지역인지 이런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주거지 유형 이런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포화선 회귀인데 포화선 회귀에서는 연결함수를 보통 로그 변환을 씁니다. 로그 변환. 그러니까 평균 반응에 대한 로그 값이 공별량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 이게 이제 포화선 회귀죠. 그런 경우에 설명 변수의 주변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 뮤라고 하는 평균값을 xj로 편미분하는 건데 사실은 편미분하는 건데 그것이 그냥 그 항등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베타 j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까 선형모형에서 그냥 베타 j로 됐잖아요. 근데 요 앞부분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한 텀이 더 있습니다. 이게 수학에서는 체인룰, 연쇄 규칙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값이 나오고 요 함수는 연결함수에 의존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요 g 에타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이 뭐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네.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 값이 뭐냐면, 요 값이, 그러니까 베타 주의의 앞에 붙어지는 이 값이 뮤 곱하기 1-3입니다. 뮤가 제가 아까 성공 확률이라고 했죠? 성공 확률 P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P 곱하기 Q예요. 1-P가 Q니까. PQ 곱하기 베타 J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 쉽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지금 로지스틱 곡선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 쓰는 것들인데 이런 거죠. X가 증가함에 따라 이 커브가 어떻게 증가하느냐면
x가 0일 때는 많이 증가하죠. 이게 가파른 비탈길. 여러분들이 스키 슬로프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증가하죠. 근데 x가 2 정도가 되면 덜 증가하고요. 또 더 크게 되면 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떤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1이라고 하는 건 상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큰 값에서는 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변수의 효과는 그 설명 변수의 공별량의 값인 x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형 회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선형 회귀에서는 일정하게 쭉 증가하거든요. 또 일정하게 감소하는데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그 커브 위에 있기 때문에 커브의 위치에 따른 값이 보정이 돼야 돼요. 반영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변 효과라고 하는데요. 주변 효과를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심점에서의 위치는 x들의 평균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꼭 평균이 0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위치에서 있을 수가 있죠. 즉 평균에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n개의 개체점에서 다 그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 내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 두 번째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가 주요한 공별량이다. 그것이 어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환자의 나이에 따라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효과들을 그 샘플 데이터에 있는 n개 개체 환자에서 모두 다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주변 효과들의 평균이에요. 평균으로 본 주변 효과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 실제 데이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사례는 아래 MFX 패키지에 이 데이터는 AE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위스 네이버라고 하는 그 데이터 셋인데요. 여기에서는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변수가 반응 변수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노동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이고요. 참여하지 않으면 0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인력 시장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그것을 분석하는 사례인데요. 거기에 income이라는 공별량이 있고 age, education, young kids, old kids 이건 아마 그 자녀 중에 어린아이가 있느냐, 좀 더 큰 아이들이 있느냐, 그리고 국적이 본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러한 변수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family가 바이노미알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응 변수가 이항형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로짓을 많이 쓰는데 이 경제학 일부 분야에서는 또 프라빗도 많이 써요. 의학에서도 그렇죠. 프라빗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정규분포랑 관련이 있죠. 두 개의 정규분포를 포개 놓았을 때 파생되는 조건부 확률
그게 프라빗 변환인데 겉보기에는 로지스틱 변환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프라빗 변환을 쓰는 그러한 이항형 이항 모형 분석에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GLM을 많이 쓰시잖아요. GLM 분석을 보겠습니다. GLM 분석은 이런 출력을 제시하죠. 많이 보시는 그런 걸 거예요. 여기에 모형 개수들이 있습니다. 베타 0부터 베타 1, 2, 3, 4, 5, 6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요 추정치들이 그대로 효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변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개발된 것이 이 MFX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인데 이 경우에는 프라빗 모형에 적용되는 MFX, 믹스드 이펙트예요. 믹스드 이펙트를 보기 위해선 프라빗 MFX를 써야 되고요. 이것이 앞에 주에 GLM 함수를 썼던 GLM 함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Y 변수가 있고 X 변수들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at mean을 false로 두면 그러니까 평균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효과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데이터셋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MF 나누기 DX 이게 바로 변화량인데요. 편미분들의 평균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평균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효과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거에 맞게 스탠다드 에러, Z의 값, 유의 확률 등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윤곽은 그 앞 페이지에서와 같아요. 예컨대 여기에서 이제 유의한 변수들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잖아요. 근데 우리가 GLM 분석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색다른 것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유의성을 그러니까 검증도 하고 유의성 p-value도 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MXF 패키지는 어떠한 것들을 이제 좀 핸들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이 프라빗이었죠. 프라빗. 물론 로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것은 그 포화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화선 회귀 모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포화선이랑 굉장히 유사한 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여기 NEGBIN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이라는 것인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알도 이런 거죠.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은 몇 번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 횟수 이런 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3개가 있으면 3개를 통과해야 전부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3번의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를 하는가. 이게 바로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확률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꼭 포화선과 비슷하죠. 이러한 것들을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타 회귀라는 게 있는데 베타 회귀는 뭐냐면요. 어떠한 그 반응 변수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한 반응 변수를 분석하는 것이 이 베타 회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컨대 시청률. 각 프로그램별 시청률. 그러니까 KBS 9시 뉴스가 있어요. 그 시청률이 있죠. 예컨대 0.2라고 합시다. SBS 시청률이 있어요. 10%예요. 그럼 0.1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0과 1 사이의 비율값을 갖는 종속 변수를 다룹니다. 그것을 여러 공별량들과 연관시켜서 분석할 수 있죠. 어느 매체를 통해서 송출되느냐 그런 변수 생각할 수 있고요. 예컨대 공중파냐, 뭐 케이블이냐, 뭐 기타 종합 편성이냐, 뭐 이런 거요. 또 몇 시에 반영됐느냐 이런 거, 또 어느 요일에 반영됐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공별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베타 회귀를 합니다. 은근히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정규 분포를 쓰는 보통 회귀 분석, 선형 회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선형 회귀는 딱 맞지는 않죠. 보통 선형 회귀는 쫙 실수값을 갖는 경우, 반응 변수가 그런 경우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율값이 반응 변수인 경우는 딱 0과 1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로지스틱 회귀는 아니에요. 로지스틱 회귀는 0과 1 두 값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율을 반응으로 하는 이러한 베타 회귀가 적용되는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이 그 주변 효과 분석에 관한 제 강의입니다. 다시 그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반화 선형 모형, 예컨대 로지스틱, 프라빗, 포화선 회귀 등에서 각 공별량의 효과는 그 설명 공간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이 점이 선형 회귀 등의 선형 모형에서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그 각각의 효과가 다 개별적마다 다 다른데 이것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한 값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한 주변 효과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이 MFX 패키지나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SPSS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런 모듈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제 1부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문을 네. 질문 있어요. 아까 그 주변 효과를 해석할 때 그 MX, DX 편미분한 저 값의 저 단위는 원래 있던 공별량 변수의 단위하고 같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표준화된 상태에서 하려면 X 변수들을 미리 표준화 변환을 해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GLM 모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GLM 모형도 이게 그냥 투입되는 변수 그 상태에서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직접 비교 가능하지 않죠. 예. 이거를 비교 가능하도록 하려면 공별량들을 표준화하고요. 투입하기 전에. 그 다음에 모형에 투입을 하면 이 값들이 비교 가능해지죠. 그게 바로 베타 개수인데 여기에 있는 건 베타 개수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MFX 패키지의 출력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게 만약에 GLM 모형에서 우리가
GLM 모형에서 우리가 보통 로지스트 회귀인 경우에는 저 앞에 있는 개수 대신에 우리가 오즈 레이쇼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별량의 변화 한 단위 변화가 Y에 미치는 거를 오즈 레이쇼로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 아까 그 DX, RX 저 숫자 편미분한 그 값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그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이거는 황수일 때는 오즈 레이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 확률 값에 얼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느냐. 직접 그 우리가 반응의 척도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척도에서 그냥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주변 효과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은 foreign yes가 값이 한 단위가 증가하면 요것이 확률이 0.28포인트 증가한다는 거예요. 확률이 0.2. 확률이. 네, 확률이.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그 GLM 모형에서는 그 로짓 척도에서 얼마만큼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직접 확률의 척도에서 요만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저 타겟이 지금 파티시페이션이 이제 Y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저게 어떤 특정한 뭐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foreign guys가 한 단위 증가하면 그 사망 확률이 0.28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실 네네, 거고. 확률이. 아, 그럼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키드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그 확률이 0.26 줄어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네. 모든 개체에서 딱 그만큼 증가한다.